네, 첫 번째 사연부터 볼게요. 가족 관계는 보통 이런 건가요? 저만 관계가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? 다들 장성에서 각자 가족을 잃었고, 시어머니는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태? 형님은 아기 둘의 시댁과 편도 1시간 40분 가량 거리에 삽니다. 형님과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하루 2시간은 기본 통화에 주 1, 2회는 항상 만나요. 멀리 사는데도. 만나면 모든 얘기를 공유하는데 형님 가정불화부터 일상생활 모든 걸 세세하게 시어머님의 이혼 과정 혹은 시아버지 욕 그리고 저희 부부 얘기 등등 엄청나게 많은 만남과 대화를 합니다. 저만 거기 안 부르고 안 끼면 되는 거다 싶었는데 남편도 자꾸만 둘만의 부부 얘기를 전달해서 뭐야? 왜 전달을 해? 결국에 제가 알게 되는 패턴이라 그걸로 싸우게 되더라고요. 저는 친정에 있을 때만, 일 있을 때만 갑니다. 친정 엄마 아빠 연락도 가끔 짧게 하는 정도? 그러다 보니 저 관계가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저희 부부 집안 사정까지 알고 있는 걸 보니 불쾌해지기도 하고 기이하다 싶더라고요. 남편 잡돌이로 말 전달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어서 나아졌긴 한데 남편은 오히려 그게 화목한 거다라고 해요. 장성에서 자기 가정 이룬 자녀가 매일 엄마랑 2~3시간씩 연락하고 매주 만나고 밥 먹고 시간 보내면서 서로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공유하는 게 그저 화목한 게 맞나요? 저는 서로가 서로를 동일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요.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런 느낌 과한가요? 신경이 한번 쓰이니까 이상하게 보여서 괴롭네요. 내가 무슨 말을 한 명한테 해도 남편이 저희 부부 얘기를 해도 하루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시어머니든 형님이든 그냥 자동으로 내용 공유에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다는 생각 드니 괴롭네요. 자, 추가할게요. 사이 좋은 건 좋게 보이는데 부부싸움 같은 것부터 이혼 과정이나 모든 내용을 자식 혹은 부모에게 공유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. 예로 형님 부부싸움을 본인 부모한테 매번 말하면 어머니가 형님 남편을 좋게 볼 수 있나요? 내 딸이랑 사는 남자가 저렇게 못되게구나 할 것 같고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런 슬픔을 전달하는 게 괜찮은 건지요. 또 사위를 보면서 속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이유로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 남편 치부나 다툼 모자란 건 말 안 하거든요. 언제든 방문했을 때 반갑게 봐줬으면 해서요. 뭐가 맞는 거지? 모르겠네. 뭐가 맞는 걸까요?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. 댓글 한번 봐볼게요. 엄마랑 딸이랑 사소한 거 시실코 콜콜콜한 거 말하든 말든 만나든 말든 그건 가족의 형태이고 그 성향이라서 너가 상관할 일도 아니고 알 바 아님. 근데 제일 문제는 남편인데 남편이 부부 사이 일을 다 전달하는 주둥이를 까야지 왜 엄마 딸 사이를 네가 뭔데 까고 있음? 형님이 그 형님이야? 그 형님이 동서 형님이라 그런 거 아니었나요? 딸이었나? 내가 읽어놓고 내가 기억을 못하네. 네, 경민님 어서 오십시오. 네. 엄마랑 딸이 각별하고 친할 수 있지. 가정이 생기고 자식이 생겼다고 엄마랑 멀어져야 하나? 엄마랑 누나가 그러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에 푼수같이 말없는 님 남편이 모질이인 거지. 그쵸? 거기다가 대고 왈가왈부하면은 모녀가 뭔 얘기를 나누든 알 바 아니고 부부 사이 일 전하는 남편 단속만 하세요. 배대 좀 이상하네. 엄마랑 딸은 시시콜콜 얘기해도 되고 엄마랑 아들은 그러면 안 됨? 문제는 그게 아닌데 성별이 어떻든 지 엄마랑 시시콜콜 미주알고주알 수다 떠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저기서 문제가 되는 건 악의임. 성별이 아니라 악의. 내 남편이 시엄마한테 내 얘기 우리 부부 얘기 앞만 떠들어도 난 별 생각 없음. 뭔 소리를 나눠도 나 이뻐하시는 거 아니까. 근데 시가랑 남편이 악의를 가지고 뒷담화를 까는 건 다르지. 그렇지. 이게 정답인 것 같다. 이게 진짜 정확하게 정리해준 정리판인 것 같아요. 이게 남편이 나쁜 쪽으로 우리 부부 얘기를 자꾸 전달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게 되고 내가 좀 너 그랬다며? 뭐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시어머니나 신우한테 뭔가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그렇잖아요. 대화 내용이 주로 이혼 얘기, 시아버지 욕 얘기, 형님 남편 험담, 쓰니 험담인데 이게 행복한 가족이냐고 해요. 그리고 그 내용을 옮기는 당신 때문에
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게 행복이냐고. 네 가족의 행복의 기준이 험담이냐고 해요.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애초에 이런 거가 통할 사람이었으면, 통할 남편이었으면은 애초에 자기 부부 얘기를 시어머니나 자기 누이한테 안 했겠죠. 이런 거 얘기하면 분명히 이 새끼는 이래. 남편 새끼는 가족끼리 그런 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. 네가 민감한 거 아니야? 뭐 민감한 것도 갖고 지랄이야. 뻔해. 그 수준이야. 딱 속풀이죠. 그 기준이며 그 내용까지 며느리한테 컨펌 받아야 되나요? 대단하다. 아니, 얘기하는 내용까지 간섭하시게요? 당연히 간섭해야지.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거는 잘못이잖아요. 부부 사이에.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까운 거고, 그 다음이 자기 본가 식구들이든 뭐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런 거 아닌가요? 이 사용 글쓴이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별 얘기를 자기 친정에다가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? 돌싱이라고 하면 왜 다들 문제가 있었던 사람처럼 볼까요? 일단 저는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. 제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엔 담담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사람들 시선이 가끔 힘드네요.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돌싱이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갑자기 조심스러워지고 질문도 현실적으로 변하더라고요. 왜 이혼했냐? 전 배우자랑 연락하거나 문제가 뭐였냐? 같은 질문을 받으면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변명하는 기분이 듭니다. 이혼했다고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티다 정리한 사람도 많은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먼저 작아지고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. 돌싱이라는 말이 제 전부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걸 먼저 보는 것 같아 씁쓸해요.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? 내 지인들이 이렇게 모여갖고, 남자들끼리거든요. 남자들끼리인데 이제 뭐 완전 불알 친구 같은 경우는 아니야. 근데 가까운 친구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인에 가까운데, 한 명이 이제 이혼했던 그 스토리를 막 얘기를 했다?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쪽 말만 들으면 쭉 들어보니까 여자가 나빴어. 외도에다가 사치에다가 다 나빴어요. 외도까지 나왔어. 이제 사치가 먼저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외도가 얘기가 나왔는데, 그 다른 지인이 얘기를 듣다가 네가 외도를 하게끔 뭔가 잘못한 게 없냐? 너는 외도한 적 없어? 너가 무관심한 거 아니야? 네가 뭔가 매력이 떨어지게끔 행동했던 건 아니야? 집에서 너무 퍼져 있던 건 아니야?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. 그게 그 물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표정을 보니까 이게 순수한 사람이야. 좀 멍청할 정도로 순수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걸 물어보더라. 그래 놓고는 이제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뭐 상대편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건데 내가 이쪽 말만 들어보고는 판단이 안 선다?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참 공명정대한 판사님 납셨다 이 비웅신아. 그리고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나요? 어떻게? 나는 그 이혼했다는 거를 이제 썰픈 사람보다 그거를 듣다가 그런 거를 물어본 사람을 나는 더 이해를 못했어, 솔직히. 그걸 왜 물어봐? 그리고 내 지인이고 내 지인의 전 와이프인데 자기가 전 와이프의 말을 들어볼 수가 있어?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그거를 뭘 그쪽 말도 들어봐야 된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런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을 그 이혼남 당사자는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좀 변하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그냥 더 이상 말을 말더라고요.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. 더 어떻게 얘기하겠어? 자기가 변명을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풍겼기 때문에 이분도 좀 자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변명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받았다.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웠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쩔 수 있나?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그런 걸. 자, 정작 그러는 쓰니도 돌싱 만나라 하면 상대방 사연 안 궁금함? 그러니까 돌싱을 만났을 땐 그렇지. 무조건 믿고 만남? 본인 싫은 건 남도 싫은 법임. 맞아요. 뭐 그건 그래요. 이혼한 사람 중에 한 명도 본인 문제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음이라는 건 이거는 진짜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. 맞아. 그랬던 것 같아. 내가 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직업 특성상 이혼한 사람이 반 이상인 조직인데 뭔 직업이면 이래? 하나같이 지가 잘못은 없다는 게 신기함. 친척 오빠 중에 이혼남이 한 명 있는데 전처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건 지겹도록 반복해서 얘기하는데
본인이 잘못한 건 절대 얘기 안 함. 전처가 성격도 우울하고 낭비벽 있고 시부모에게 안부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오빠에게 바가지 긁은 건 잘 알겠어. 그런데 그것보다 본인이 직장 동료와 모텔 갔다가 걸린 게 더 큰 문제 아님? 아,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또 친척 동생한테 이건 또 어떻게 걸렸어? 이거는 참 이게 더 큰 문제지 뭐. 나 진짜 할 말이 없다. 합의 이혼인지 소송 이혼인지도 판결문을 확인해야 됨. 지가 바람 펴놓고 모임 나가선 배우자가 바람 펴서 헤어졌다느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많아. 맞아요. 이건 또 그래. 근데 이제,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지인들끼리나 친구들끼리 만나서 자기 이혼설을 막 이렇게 풀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전적으로 믿어주는 척? 믿음이 안 가더라도. 그 믿어주는 척을 할 정도의 사회성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뭐 대단한 판사 납신 것처럼 네 잘못은 없어? 네가 뭔가 잘못했던 거 아니야? 너 바람핀 적 있어? 네가 낭비벽을 이렇게 심했던 거 아니야? 막 취조하듯이. 그렇게 해서 밝혀내면 뭐 할 건데. 아유 참. 나 그때 진짜 되게 난감했어. 둘이 싸움 날까봐. 쓰니의 이혼 사유는 남들이 모릅니다. 그러니 버티다 이혼을 한 건지 쓰니의 문제로 이혼을 한 건지 알 도리가 없죠.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한 번을 실패했던 사람이 같을 수 있나요?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든 과거에 있는 사람인 건 맞잖아요.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했다 해도 그건 그런 사람 택한 건 쓰니의 경험이죠. 결정이죠. 의도하지 않고 미리 알 수 없었어도 지분으로 따지면 0은 아니란 말입니다. 물건을 사더라도 사자마자 바로 반품한 물건일지라도 새 제품 취급 안 하죠. 비슷한 거예요. 내 이혼으로 남한테 당당하지 못한 건 직업적으로나 사회적 활동에선 없어요. 전혀 상관없는 사회생활이니까요. 그러나 연애시장, 결혼시장에선 상관이 있죠. 많지. 사람 소개하고 돌싱인지 따지는 거 사유가 뭔지 따지는 거 사회생활이 아니라 사생활 영역이니까요. 그렇죠.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거 뭐 별로 안 따지는데 결혼시장에서나 뭐 누구를 만났거나 할 때는 뭐 이런 거를 좀 따질 수도 있죠.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아니 친한 친구들끼리는 말할 수 있지. 야 이 새끼야 너는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는데 네 성격 뻔히 알면서 야 와이프가 그랬겠어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. 뭐 그렇기는 한데 근데 지인들끼리는 조금 그건 그래. 결혼시장에서는 뭐 더더욱이 그럴 거고요. 그건 당연히 따져야 될 거고요. 참 어렵네요. 그래서 그냥 이혼했다는 사실을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뒤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동서양 막론하고 다 그래요.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개방적이라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도 그렇고요. 다 그렇지.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. 주변에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한 언니 있는데 그 언니는 아기 키우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자기 스펙 쌓는데 몰두하니까 주변에서 젊음 아깝다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되려 권하는 편인데 눈 안 돌리고 애랑 자기 삶에 집중함. 외모랑 몸매도 관리된 잘된 20대 후반 같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애 키워놓고 연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. 이런 거 좋다. 이렇게 하면은 진짜 주변에서 오히려 집 주변에서 들끓죠. 이렇게 되면은 이혼한 거야 이혼했다고 치고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뭐 좀 남자도 만나보고 하지. 뭐 이혼한 지도 꽤 뭐 한 5년 됐는데 왜 그냥 그러고 혼자 사냐.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. 그 사람은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저런 여자가 왜 이혼했나 궁금하다기보다 내가 어디까지 읽었냐 이거. 궁금하다기보다 상대방이 얼마나 병신이었으면 이거 명언이다. 20대 후반 같고 나중에 애 어느 정도 키워놓고 연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데 솔직히 이혼 사유 그런 거 궁금해하지도 않을 정도로 있어 보이게 사는 것 같아서 저런 사람은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저런 여자가 왜 이혼했나 궁금하다기보다 상대방이 얼마나 병신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그러네요. 야,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병신이었으면 저렇게 좋은 저렇게 좋은 사람한테 이혼을 당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. 이거 맞음. 오히려 당사자가 엄청 잘하고 다니면 상대가 병신이구나 하지 본인이 결함 있어 보이니까 주변에서 흠으로 잡는 거임. 근데 이거는 다 그렇진 않아. 잘하더라도 잘하면 또 그 사람을
사회적으로나 뭐 일적으로나 뭐 외모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또 여자이면 그게 또 질투 나가지고 오히려 저 여자가 인물값을 했대 막 이런 식으로 소설 쓰는 애들이 있어요.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. 돌싱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했다면서 이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로 이성 만나겠다고 얼굴 까고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피해자가 맞나 싶더라. 이건 나도 공감이야. 그런 것 같아. 이게 맞는 게 본인이 정말 순수한 피해자 입장의 배우자였던 사람은 결혼에 남자 여자에 다 질려서 다시 누굴 만나려고 하질 않더라. 그러니 오히려 남들이 알아보고 누굴 소개시켜주려 하지. 아니면 그 사람을 누가 자꾸 꼬시려고 한다던가 뭐 그러겠죠. 먼저 나서서 소개해달라는 사람치고 유체가 아닌 사람이 오히려 드물음. 그건 그래.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. 나 아는 사람 중에서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렇게 한쪽만 보고 판단한 게 자랑인가?